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교과목 개발 워크숍 오늘은 기차와 도시의 탄생이라는 교과목에 대해서 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넘겨주십시오. 예, 오늘은 교과목 소개하고요. 구체적으로 강의 일정 어떻게 진행되고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리고 이제 교과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과제를 받고 성과물은 어떤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교과를 맡아서 학생들이 이 강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까지 제가 담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저희가 워크숍은 우리가 이제 할 교과목에 대해서 워크숍을 했지만, 이제 저희는 지금 오늘이 이번 학기가 3학기째고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먼저 교과목 개요는 이렇습니다. 원래 이 교과목은 1단계 때 그 신입 연구 인력이었던 이윤영 선생, 범죄학을 전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사회학 전공에 전임 연구인력이 교과목을 개설하다 보니까 거의다가 기차와 도시에 대해서 사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들 너무 어려운 사회학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전면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교과목 개요부터 해서 전체 틀은 우리가 이 교과목을 통해서 기차와 도시의 탄생을 통해서 모빌리티와 로컬리티라는 우리 연구소의 아젠다와 맞춘다는 부분, 그 부분을 중요하게 그대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이 PBL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PBL 수업 설계는 제가 가지고 와서 그 부분을 놔두고 이제 좀 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기차와 도시의 탄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차와 근대, 그리고 이동성과 로컬리티를 살펴보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학과 예술 텍스트를 통해서 인간과 도시가 어떻게 그 맞물려서 변화하는가, 그리고 기차와 역, 철도들과 연계되어서 그 지역들이 얼마나 연관성을 가지고 또 이질적으로 서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교과목입니다. 예, 다음 장으로요. 그래서 교과목은 결국은 기차와 도시의 탄생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고 이론적 접근, 근대 모빌리티, 로컬리티 이 개념을 수업 전반기에 운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윤영 선생님이 처음에 개발했을 때 10주간까지 했던 내용들을 저는 2주, 3주, 4주, 3주 차까지 3주 동안 엑기스만 모아서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부분을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5주차 수업부터는 2, 3, 4, 5주차부터 10주차까지는 문학과 예술 텍스트를 통해서 기차와 도시, 인간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주차부터 14주차까지는 PBL 수업을 해서 조별 프로젝트를 하고, 그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자율협업창이라는 교과목 목표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재밌는 수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강의 계획서의 교수 학습 목표를 보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의 변화, 기차역의 탄생과 소멸을 통해서 도시 변화를 모빌리티와 로컬리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차와 맞물린 도시, 사회 공간, 인간의 변화를 인문학적 관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문학적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 해결 기반 수업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협업하고 또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이게 저희들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을 위해서 이론적인 접근을 합니다. 초반기에는. 그런 다음에 그와 함께 기차와 도시와 관련된 사례 분석, 도시 사례들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주차부터 말씀드렸듯이 문학 예술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또 토론도 하고요. 그리고 11주차 이후에는 PBL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한 번 더. 예. 그래서 저희 수업을 하고 나면 교과목 내용과 주제를 기반으로 한 심화 글쓰기를 과제로 내야 되고, 그리고 관련해서 PBL 성과물로서 동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예. 교과목은 제가 해보니까 좀 굉장히
기말 치고 나면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항목을 제가 너무 많이 잡아놓긴 했는데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의외로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수가 공정하게 이렇게 막 꼼꼼하게 평가를 하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이게 교수가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나 보더라고요. 제가 강의 평가를 보니까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저희가 시험을 치지 않고 우리 10주차까지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심화글쓰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PBL이나 뭐 또 조별 토론, 영화 보고 토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 과제를 받지 않으면 너무나 이게 변별력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 심화 글쓰기를 받고요. 20점. 그리고 중간고사 기간에 따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영화를 감상하고 그걸 가지고 토론 주제 주면 그걸로 토론하는 거 해서 10점. 기말에는 10주차까지 수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지필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PBL 성과물은 이제 저희가 동영상을 하는데요. 이 동영상 점수는 15점이고 그 다음에 매 차시 저희는 수업을 좀 자유롭게 하는데요. 조별활동 보고서를 매 차시 제출하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진행사항들을 교수가 다 인지하고 학생들도 자기 스스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보고서와 동영상 이걸 같이 묶어서 PBL 성과물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출석까지 해서 전체 100점 만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참고 조서는 좀 굉장히 많긴 한데 강의 교재하고 그다음에 그 텍스트들은 제가 LMS에 미리 업로드를 해서요. 해당 차시 전에 미리 읽고 좀 약간 플립 러닝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다음 단계. 예. 제가 이번에 이제 세 번째 학기를 맞이하는데 지금 2022학년도 1학기 예, 그 일정입니다. 그래서 1주차는 OT를 하고요. 이때 일주에 학생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많아서 우리 과목과 맞는 영화를 보고 짧은 글을 이제 LMS에 올리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2주차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제 이론 수업을 하는데 이 강의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해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계속 수업을 했는데 이번엔 대면으로 처음 강의하는 건데요. 3월 이후에 저희가 51명 수업을 하는데 첫 주, 2주차에 벌써 6명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렇게 학생이 교수님 한번 검사를 해보십시오. 학생들에게 검사해 보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받다 보니까 이걸 대면 수업을 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주차부터는 플립 러닝으로 같이 섞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제가 이론 강의를 쫙 묶어가지고 한 주차에 2차시에 걸친 걸 한 번에 막 묶어서 한 70분 정도 되는 강의를 두 개로 나눠서 학생들에게 동영상을 제공했고요.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 차시에 와서 대면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고 지난번에 동영상으로 강의했던 것을 요약해서 다시 설명하면서 이렇게 대면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 내용이 사실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라 근대 개념, 근대 시공간에는 어떻게 삶들이 바뀌었는가, 그래서 시공간이 축소되고 삶의 양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라는 부분, 그다음에 기차의 그 모빌리티의 개념, 그래서 조너리의 개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구에서 영국에서부터 비롯된 그 기차들의 철도 만들고 역들 만들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한국의 그 기차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이 3주차에 다루고, 4주차는 그럼 그 기차들이 생겨가지고 그 지역들이 어떻게 발전, 변모하는가를 이론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서는 한국에서 경인선, 경부선, 기차 주요 열차가 생기면서 그 지역이, 옛날에는 기차가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 기차에서 그 선로상에서 벗어남으로해서 지역이 쇠퇴된다든지 어떤 것은 이렇게 굉장히 융성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루는 부분이라서 이게 이론을 하고 학생들에게 좀 여러 번 이렇게 복하면서 반복하면서 하는 부분이라서 얘가 이 부분 플립 러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고요. 5주차부터는 학생들과 직접 문학 텍스트를 통해서, 그러면 조선에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조선에서는 어떻게 기차가 만들어졌는가, 이 시기에 이론으로 했던 부분을 이제 문학 예술과 직접
만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LMS 상에 뭐 예컨대 5주차에는 최남선이 쓴 그 경부철도가의 노래 같은 거. 그러면 경부철도가 만들어진 그 해에 만들어지고 나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그 굉장히 많은 역변들이 있는데 그 역마다의 어떤 역사들을 쭉 한 게 이제 최남선의 경부철도가인데요. 그걸 가지고 오늘날 이야기와 비교해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광수의 무정, 여기 주인공 이형식이 기차를 타고 나서 이전에 이형식은 죽고 새로운 이현승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기차 타고 가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조선적 근대의 탄생과 관련된 텍스트들을 다루고요. 그다음 6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민지 근대의 지식인들이 일본으로 유학 가거나, 그러면 아니면 굉장히 이게 가난한 민중들이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주의 그 모습들을 다룬 소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염상섭의 만세전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동경에서 유학을 하다가 일본에서도 기차 타고 시모노세키까지 와가지고, 시모노세키 맞나요? 거기에서 이제 부산으로 연락선을 타고 이제 부산에 와서 거기에서 경부선 타고 이제 경성까지 오는 그 과정들이 정말로 완전 파란만장하게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 만세전이라든지 대구의 그 현진건이 고향을 썼는데 그 대구에서 경부선을 타고 경부선에서 경성까지 가는 길에 그 기차 칸 안에 일본 사람도 탔고 중국 사람도 탔고 한국인인 자신이 탔는데, 한 사람 주인공은 바로 삼국일에,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의 그리고 한국의 모든 옷들을 이제 하나씩 걸친 이상한 짬뽕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온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당대의 현실상 같은 걸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주차에는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사람들 해서 뭐 조명기의 낙동강이라든지 장석주의 쫓겨나는 사람들, 그리고 김수림의 떠도는 땅이라든지, 그래서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 이전부터 조선시대 후기부터 이주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역사를 소설로 풀어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뒷장으로 좀 넘겨가주세요.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는 지금 제가 이제 11주차인데요. 아니 12주차네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는 영화를 같이 보고 이제 토론을 하고요. 그리고 7주차에 이미 이제 조별로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좀 정한 후에 영화를 보고 토론 주제를 올립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제출한 토론을 바탕으로 9주차 2차 시수업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조별로 그 LMS 상에 띄워놓고 같이 질문을 하고, 이 부분은 어떤 조가 얘기를 해보자 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다 해보고요. 그 다음에 10주차에는 이제 기차역과 도시의 풍경에서 우리 소설 중에서 기차역의 풍경들 다루는 도시의 풍경을 다루는 소설가 구보시 1일과 대구역을 기반으로 한 마당 깊은 집 같은 것들을 가지고 전차를 타고 뭐 이런 풍경, 도시의 풍경들을 이야기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역, 서울역, 그리고 구보가 돌아다닌 경성 시내를 통해서 100년이 지나도 우리의 모습 어떻게 달라졌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계속 이렇게 텍스트와 지금 여기에 우리를 접목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요까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개별 과제를 쓰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좀 개별 과제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11주차부터는 PBL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PBL 수업이 뭔가, 그리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줍니다. 그 문제는 결국은 이 언택트 시대에 기차 여행을 할 친구들 위한 기차여행 안내 동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그 속에는 뭐 뒤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개별적인 그 교과목과 관련된 부분에 문제를 잡아가지고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매차시는 수업 그것들을 이제 조별 활동을 다 받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주까지 수업이 다 끝나면, 조별 과제나 활동이 끝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5월 30일에 이제 다 동영상을 올린 후에 13주, 14주는 발표와 총평 마친 후에 기말고사로 한 학기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학생들이 나중에 강의평가 보면 피드백이 굉장히 잘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공지사항에 지금 제가 5월 10며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좀 많이 반복하고 강조를 하는 편인데도 또 질문하는 친구 너무 많아서 LMS 상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제가 공지를 해놓고요. 공지사항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쪽지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런지 학생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강의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주차부터 지금 11주차까지 강의 자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강의 자료도 학생들이 다 보지 않더라도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교수님이 이 책이 너무 재밌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피드백하는 학생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강의 자료를 올립니다. 예.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것도 제가 많이 올리고요. 예,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개인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주차에 그 개별 중간 심화 글쓰기는요, 작품에 나타난 기차와 식민지 근대, 모빌리티, 로컬리티 등을 자신의 관점에서 서술하라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자유롭고 방식도 자유롭지만 우리 교과목의 주제의식이 반영돼야 되고 어디서 복 붙이는 건 안 된다. 인용과 출처를 반드시 밝히고 다른 사람들 나 하는 얘기 말고 나만의 관점으로 이야기해라. 제일 하기 쉬운 것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뒤쪽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받았는 글이 요거 많은 받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염상섭의 만세전을 읽고 묘지와 같은 삶 해서 해와 바람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한 3쪽 정도, 분량은 제가 한 1000자, 2000자 정도 쓰게 하고요. 그 정도 받는데요. 1000자 정도 받게 하고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하고 대신에 여기 보면 제가 꼼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오거나 인용을 하면 출처를 밝혀라. 그리고 가독성 없는 글은 아무도 읽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새가 빠지게 글을 써도 필요 없다. 가독성을 가지려면 문단을 구분하라. 그래서 제가 교양 수업이 그냥 시간 때우는 수업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수업을 하고 나서 졸업을 하고 실무에 우리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을 훈련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제가 한 50명 수업을 하면 한 15개 정도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받고요. 그 남은 반은 좀 그냥 평이한,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물을 받습니다. 뒤쪽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조별 토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보고 토론하고 토론 내용을 종합 정리하는 PBL 수업에 이제 조별 활동이 많기 때문에 이 영화 보고 토론하는 부분 좀 가볍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조별 토론문을 작성하고 제출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뒷장 좀 넘겨주세요. 예컨대 토론은 사실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근데 그 주제에 가서 좀 열려 있게 대답하고 다양하게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김지훈 감독이 이제 저희가 밀정을 본다면 그 밀정의 시대를 그림자의 시대, 밀정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지금 1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명명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뭘까? 각자의 의견들을 나눠보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토론문에 올리고요. 그다음에 이 밀정의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이제 기차 씬입니다. 그래서 이 기차는 사실 경성에서 상해까지 갈 때 조선 총독부 산하에 그 철도청이 있고 중국 그다음에 만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주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별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 영화에 나타나는 힘의 맥락들을 살펴보자. 그리고 의견들을 나눠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우리가 학생들이 외국인 유학생도 마찬가지고 이주민에 대한 시선에 굉장히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시선이 많지만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우리의 이주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 이주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민족적으로 또 고난을 받았던 것들, 그걸 공감하는 수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이주민에 대한 그 생각들을 조금 좀 바꿔나갈 수 있걸 그걸 의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 이동과 이주에 관한 우리의 시각들, 그런 것들을 영화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주제를 넘기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 토론문을 받아보면요, 뭐 이렇게 제가 제시한 주제에 대해서 누군 어떤 의견 해서 쭉 해서 이제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보입니다. 요 조 같은 경우에 한 8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제출을 하고요. 보통 한 4-5페이지 에서 한 6페이지 많이 분류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들, 특히 오늘날을 무슨 시대로 명명하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뒤로 한번. 예. 그리고 PBL 결과물은 말씀드렸듯이 11주차하고는 2주차까지는 매 차시 조별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동영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결과물은 기차여행 안내 동영상인데 교과목의 학습 목표 및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주제를 선정할 것, 그 다음에 새롭고 참신한 내용들을 할 것,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뒷장으로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매 차시 팀 프로젝트란에 여기에서 보면 조별 보고서란을 차시별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는 결과 보고서 해서 하고 우리가 동영상 발표를 보면서 내 수업, 우리 조 말고 다른 수업에 점수를 매기게 하거든요. 그럼 전체 15점, 동영상 15점 중에 교수는 10점,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5점 해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면 사실은 기말 되면 점수 내려고 완전 엑셀표가 너무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동료 평가를 하지 않으면 남 발표할 때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해보니까요, 우리 팀 말고 발표를 하라 라고 하면 다른 팀은 막 1점을 준다든지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점에서 5점 사이에 주고, 그 중에서 최상위는 한 몇 개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점수 분포를 막 학생들이 자기적으로 하지 않도록 조금 해놨었고요. 이 팀별 활동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참석했는 사람, 안 했는 사람, 그래서 그걸 명확히 해서 내가 정말 조별 활동에 무임승차하는 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학생들은 이런 형식들을 보면서 굉장히 평가에 엄정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좋게 평가를 했던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할 것이고, 이렇게 앞으로 활동 계획을 하며 여기에 나온 조원들은 어떤 역할을 분담을 했다. 그리고 조별로 이런 뭐 했다. 그러니까 만족도 또 매기게 하고 이렇습니다. 뒷장으로 넘겨가 주세요. 여기는 제가 이제 그 동영상으로 받은 부분인데요. 예, 요거는 지금 잠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한번 클릭해 주시면, 네.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조는 자기 조 이름을 쿠팡조라고 했어요. 빨리 신속하게 한다라고 해서 자기 조 이름을 쿠팡이라고 했는데, 이 쿠팡 트레인과 함께 사계절 기차 여행. 예. 볼륨 조금 올려줘. 경부선과 경전선 노선에 있는 원동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랜 옛날 원동은 신라와 가락국의 국경에 자리하여 당시 용로와 백길의 감독 및 관리하는 직원 관리원이 자리 잡고 있어 원이 자리한 마을이라는 뜻의 원동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봄 원동역에서는 봄의꽃 매화가 마련한 양산 원동매화 축제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숭례연 입구에 도착하셨다며 아래를 가보시겠어요? 이 아래로 매화 꽃밭과 기찻길 그리고 강까지 봄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또 이곳은 기차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봄의 기차를 담을 수 있는 포토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포토존에서 봄냄을 싣고 달리는 기차를 비교삼아 사진 한 장씩 그 외에도 알파카 먹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봄과 함께한 한국의 사계절을 즐거우셨나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사계절에도 뵐 수 있기를 저희 쿠팡 트레인이 응원합니다. 네, 네, 사실은 이게 봄, 여름, 가을로 내가 되게 재밌는데 오늘
학자님께서 일찍 가셔야 한다고 해서 예, 요건 홈페이지에 지금 올려 놓기로 했는데 지금 약간 무슨 그거 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요것도 통과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요거 넘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베트남 학생들이 유학생들만 따로 조를 편성했어요. 한국인 쪽에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하는 역할이 없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각국 나라의 여행지, 기차 여행지를 한국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잘했습니다. 그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저널에 원래 처음에 한 20 몇 회 쪽으로 했던 부분이 이번에 40 몇 장으로 굉장히 분량이 켜졌는데 이것이 우리 연구소 사업, 개설 사업 수업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수상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수상 시상식도 저희가 이전에 넣고 그 각 과목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상을 받은 학생들의 글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계절 여행, 쿠팡 트레인 타고 사계절 여행 했던 친구가 조장이 올렸는데요.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차와 모빌리티에 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되었고 일제강점기에 또 그 힘든 역사도 굉장히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PBL 수업을 하면서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사실 이 만들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정말 기차 타고 지금 팬데믹이라서 기차 타고 못 가는데 기차 타고 가는 여행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런 느낌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 주제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갈 터인데 팬데믹 끝나면 우리 동영상을 보고 많이 여행해 주기 바란다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학기가 두 번째 학기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학기는 요것보다는 조금 했지만 그래도 점수가 괜찮았는데요. 지난 학기에는 제가 줌으로 수업을 했는데 수업 계획서에 준한 운영도라든지 교수의 준비 출식도 특히 그 핵심 역량도 좋았고요. 특히 수업 방식과 내용의 효율성에선 4.8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수업 피드백의 충실성이나 수업 관리의 엄정성 4.76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다 이렇게 점수대가 조금 최상으로 받아서 학생들이 열심히 저희가 개설하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소통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해서 평가를 긍정적으로 봐준 것 같습니다. 뒷장에도 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피드백이 좋았다. 고요. 철도를 통한 대한민국 개념까지 그 다음에 기차들과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뭐 자료가 풍부하고 주요하지 않아서 좋았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 개선할 점은 별로 없는데 조별 활동에 이제 조가 처음에 지정된 조로 쭉 가니까 그게 조금 힘들었고 다양한 방법을 좀 섞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뒷장에도 한번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기차와 기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의 발전이나 기차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매체들 심도 있게 봐서 좋고 예, 재밌는 주제와 틀에 박히지 않은 방식이 좋았고 그 다음에 기차와 도시의 역사 그리고 여러 문학에 대해서 지루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예, 아주 제가 흥미진진하게 잘 엮어줘서 재밌게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는 지금 진행 중인데요. 대면 수업으로 해서 학생들이 반응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잘 갈무리를 잘해서 이번 학기도 잘 갈무리해서 학생들과 좋은 평가 받고 그리고 학생들이 개선하겠다 원하는 방향 잘 반영해서 수업에 또 다음 학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